우주의 어벤져스가 돌아왔습니다. 2배 더 유쾌하게, 2배 더 재밌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 리뷰입니다. He didn't use frickin'. 전편에서 우주를 구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이른바 잘 나가는 외주 업체가 됩니다. 그러나 버릴 수 없는 이 나쁜 손버릇 때문에 또 다른 종족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그러던 중 스타로드의 아버지가 나타나 사건이 반전되고 또 다른 악당이 등장하면서 은하계는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어벤져스보다 그 스케일이 몇 곱절은 더 커진 우주 방위대 SF 판타지 액션 영화입니다. You're not friends. No, we're family.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 이미 벌써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영화는 전작의 흥행 실패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 1편을 보고 봐야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꼭 그렇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편에서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먼저 보시고 나중에 1편을 찾아보시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감독은 전작을 연출했던 제임스 건 감독이 그대로 맡아서 2편을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배우들도 전부 다 그대로 출연을 하고 있고 그루트 역할을 맡았던 빈 디젤 역시도 이번에도 그루트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빈 디젤의 어떤 이 배우의 모습과는 무관하게 전작에선 성인 나무였던 그루트가 이번엔 아주 작은 새끼 묘목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영화를 보다가 심장이 멈출 수 있으니까 응급 제세동기가 주변에 어디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영화를 보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등장하자마자 귀엽거든. 자, SF라고 하는 장르는 사실상 B급 장르, 마이너 장르, 매니아들만 좋아하는 장르다라는 인식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스타워즈가 대중적인 장르로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존 윌리엄스의 음악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영화는 종합예술이다 보니까 뭐 촬영, 미술, 연기, 뭐 각본, 연출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음악, 이른바 사운드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야 관객들에게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감동적으로 다가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SF 장르의 영화들 하면 어떤 클래식한 음악, 조금 장엄한 음악이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벌써부터 그런 음악들이 클리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자칫 낯설 수 있는 이런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에 아주 신나는 7, 80년대 팝 음악을 덧붙이면서 처음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관객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사랑에 빠질 수 있게끔 만드는 데 큰 성공을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오시면 꼭 한 번씩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OST를 검색을 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칫 뻔하게 가버릴 수 있는 장면도 신나는 음악이 함께 하니까 좀 더 재밌는 장면으로 바뀌었죠. 자,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깊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스포일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뭔가 관객들에게 여러 가지 재미난 단서들을 던져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 과연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도저히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뭔가 좀 숨기고 있는 비장의 무기들이 많아서 예고편에서는 차마 이야기를 풀어낼 수가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전작 영화들이 우리에게 어떤 익숙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다른 설정과 다른 컨셉으로 조금 비트는 재미들을 보여줬다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아주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나와서 관객들을 또 다른 의미로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가오갤만의 아주 최적화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 시각 효과 또 어쩔 겁니까? 와, 정말 이 총천연색의 컬러들이 남발하는데요.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화면이 밝고 선명해서 IMAX 3D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인셉션이나 여러 가지 어떤 영화에서 봐왔던 효과들을 조금 더 발전시킨
그런 영화였다면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독창적인 시각 효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보는 눈도 굉장히 즐거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재밌는 영화만큼이나 다양한 캐릭터들도 등장을 하고요.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뭔가 나름대로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일단 예고편에서 나왔지만 스타로드의 아버지가 드디어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출연을 하시죠. 그런데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구에 있을 땐 말이야, 데이빗 하셀호프라고 하는 이 배우가 내 아빠인 줄 알았어. 1편에서 해소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미스터리들을 풀어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설득적이기도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캐릭터들의 비밀들을 하나씩 까먹는 재미들도 쏠쏠합니다. 그런데 이 막판으로 갈수록 그 캐릭터들의 어떤 사연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약간 신파로 흘러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뒤에 있는 관객들이 야, 이 영화 한국 영화 같지 않았어? 그래서 왜? 했더니 앞에서는 시컷 웃기다가 뒤에 가서는 질질 짜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웃긴 얘기를 하니까 코미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영화는 정말 웃깁니다. 시종일관 웃겨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러 가실 때는 귀여운 것뿐만이 아니라 웃을 준비까지 단단히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농담만 나와도 웃으시면 됩니다. 마블 영화 중에서 가장 웃음 포인트가 많았던 영화 같아요. 그러나 너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조금 산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주의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영화를 보다가 야, 쟤 누구야? 쟤 뭐야? 쟤 뭐 하는 앤데? 쟤는 대체 뭐 하자고 나온 건데? 지금 제가 옆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초반부 1시간 정도? 한 절반까지는 사실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 불필요한 이야기를 좀 많이 넣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금으로 분칠하신 분들, 마치 아카데미 트로피를 연상시키는 그 종족과의 전투 장면이나 로켓이 혼자서 라바저들과 싸우는 전투 장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렇게 길게 만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극 중의 인물들을 좀 멋있게 묘사하기 위해 만든 장면이지만 사실은 조금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캐릭터별의 어떤 감상으로 넘어가자면 로켓 같은 경우에는 전작에서는 그루트하고의 어떤 케미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케미를 보여줄 만한 기회가 많지 않았고 그 로켓 특유의 장난질 있잖아요. 막 저거 다리 훔쳐와, 저 눈깔 뽑아와, 막 이런 장난질들을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쟤는 왜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대사들을 낭비할까? 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풀어줄 만한 사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겉도는 느낌이 든 것 같아요. 그루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귀엽다라는 이 반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웃긴 장면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의외의 포인트에서 의외의 웃음을 참 많이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막 옆에 계시던 막 여자 관객분은 막 그냥 그루트가 나올 때마다 그냥 막 자지러지고, 가모라와 스타로드의 케미는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좀 안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서까지 계속해서 갈등을 계속 반복했다면 좀 지쳤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웃긴 캐릭터는 바로 드렉스입니다. 드렉스. 드렉스는 사실 이 전편에서 이렇게 관객들이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좋아했던 인물은 아니었는데, 이번 편에서는 아주 이 호탕한 웃음과 함께 관객들을 또 즐겁게 해주고 있죠. 거기에다가 새 캐릭터인 이고와 멘티스 역시도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설득력이 있었고, 나름의 반전과 재미 포인트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영화의 주인공은 욘두예요. 욘두.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전편에서 아주 잠깐 보여줬던 그 카리스마가 여기서는 굉장히 극대화가 되는데, 아마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오시면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다른 감정들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포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화의 악당은 지금까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등장을 했던 이 파리모기만도 못했던 이 악당들의 카리스마에 비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 악당이 잔인하다거나 뭐 악당이 소름 끼치게 너무 무섭다거나가 이유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감 자체가
압도적인 설정이다 보니까 야 정말 쟤네들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전작들에 비해서는 조금 괜찮은 악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원작과 살짝 다르게 재해석한 것들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이스터 에그와 쿠키 영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쿠키 영상은 여러 개예요. 한번 5개인지 뭐 몇 개인지 된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끝까지 기다리시면 끝까지 쿠키 영상이 나오니까 다 보시고 천천히 일어나셔도 되겠어요. 그런데 이 쿠키 영상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가오갤을 제외한 뭐 어벤져스나 다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들과 연관되는 쿠키 영상은 없습니다. 모두가 가오갤 단독 쿠키 영상들이에요. 하지만 쿠키 영상이 아니라 이 크레딧이 올라갈 때 토르 3편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살짝 얹혀서 지나갑니다. 자, 어디에 어떻게 살짝 등장을 하는지 크레딧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되겠죠. 자, 이스터에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전편의 쿠키 영상에 등장을 했던 하워드 덕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한두 마디 대사를 가지고 등장을 하고 있고요. 차원 이동을 막 우주선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른 행성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블 만화 원작에 나오는 정말 다양한 우주적 존재들이 그냥 막 아무렇지 않게 등장을 하십니다. 뭐 이거는 토르에서도 차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어떤 쇼 같은데 아주 제임스 건 감독이 작정하고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고 나와서 영화에 나왔던 여러 가지 원작의 존재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미 어벤져스 3편과 4편에 가오갤 팀이 합류를 하면서 아마 내년 내후년에는 어벤져스와 가오갤이 함께 하는 영화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전작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다른 영화들과 굳이 콜라보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할 얘기가 많고 정말 재밌는 영화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자, 바로 이런 점이 시리즈 영화가 갖추어야 될 장점 중에 하나죠. 시리즈에 기대거나 편승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재밌는 영화. 바로 그 영화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입니다. 자,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영화 보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 얘가 이런 역할이었구나. 아, 왜 걔는 안 보이지? 걔는 어떤 캐릭터였는지 좀 보고 싶은데. 걔 이름이 뭐였더라?